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누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모임을 준비하곤 하죠. 한 해 동안 못다한 이야기, 웃음꽃 피우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행복님들께서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괜히 갔나? 차라리 안 갔으면 더 나았을 텐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순간, 기대했던 연말 모임이 오히려 찝찝한 기억으로 남았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후회 없이 정말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발 누가 묻기 전에 자랑 좀 하지 마세요. 영희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연말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 해 동안 쌓였던 피로를 친구들과 나누며 위로도 받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웃고 떠들고 싶었죠. 모임 초반은 꽤 화기애애했습니다. 다들 건강을 물어보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 꺼내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대화를 독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학교 대표로 상을 받았잖아. 피아노 대회에서도 1등 했지 뭐야. 학원 선생님도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시더라고. 다른 친구들도 처음엔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영희 씨도 진심으로 말했죠. 우와, 정말 대단하다. 손주가 아주 자랑스럽겠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니, 며느리도 요즘 바느질 배우는데 상을 받았다니까? 요즘 우리 집엔 상장이 넘쳐나서 벽에 붙일 데가 없다니깐. 그 자랑은 끝이 없었고 마치 발표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한 사람의 독백으로 흘러갔고 다른 친구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핸드폰을 들여다보았고 또 누군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에서 흥미가 사라진 게 역력했습니다. 영희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한 해 동안 힘들었을 텐데. 그냥 서로 위로하고 웃으며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자랑만 늘어놓는 거지? 내가 이걸 들으러 여길 온 건 아닌데. 사실 연말 모임은 자랑의 장이 아닙니다. 다들 바쁘고 힘들게 살아온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이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대화의 흐름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 손주가 상을 3개나 받았어. 대신에 너희 가족은 올 한 해 어떻게 지냈어? 아이들은 잘 크고 있지?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또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덕분에라는 말을 섞어보세요. 이번에 손주가 상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정말 많이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참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랑으로 들리지 않고 겸손함과 감사함이 느껴져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연말은 한 해 동안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랑은 대화의 방향을 한쪽으로만 기울게 만들어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랑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저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내가 부족한 걸까?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말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 대화는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의 고단함을 나누기보다는 마음이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특히 연말은 서로를 응원하고 다독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은 이런 따뜻한 교감을 방해하고 오히려 모임을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사실 감정적으로 지치는 모임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대화를 계속 듣고 있으면 피로감만 커질 뿐입니다. 진정한 대화도 어렵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할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요. 연말의 소중한 시간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공감과 배려로 채워지는 모임,
웃음과 위로가 넘치는 모임만 나가셔도 충분합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란 마음의 씨앗이다. 그 씨앗이 꽃을 피울지 가시가 될지 생각하라.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위로와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연말 모임은 자랑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안아주는 공감의 꽃을 피우는 자리여야 합니다. 연말 모임은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웃으며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연말에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발 무례한 말은 하지 마세요. 연말이 되면 영희 씨는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 모임을 기다립니다. 바쁘게 흘러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은 영희 씨에게도 큰 위로와 즐거움이었죠. 올해도 어김없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영희 씨는 오랜만에 본 조카를 발견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한창이라는 얘기를 들은 터라 반가운 마음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너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니? 요즘 자리 잡기 참 어렵다더라. 어디라도 빨리 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야? 영희 씨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만 조카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조카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잘 준비하고 있어요. 어색한 공기가 흐르자 영희 씨는 대화를 끊지 않으려고 얼른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말을 덧붙이고 말았죠. 근데 너 살이 좀 쪘다. 관리 좀 해야지. 요즘은 외모도 스펙이라고 하잖아. 이번엔 조카가 눈길을 피하며 작게 웃었고 대화는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조금 후 조카는 자리를 뜨며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습니다. 영희 씨는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조카의 반응이 신경 쓰였고 혹시 자신의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조카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꺼낸 말들이 오히려 부담과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연말 모임에서는 특히 이런 말들이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너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니? 같은 질문은 듣는 사람에게 부족함을 지적당한 듯한 기분을 줍니다. 살이 좀 쪘다. 같은 말은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가벼운 농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취업, 결혼, 외모와 같은 사적인 주제는 가족 사이에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다시 들을 때 그 말은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스스로를 방어하게 만듭니다. 연말 모임이라는 따뜻한 자리에서 이런 말은 분위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 대신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만약 조카가 취업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올해 정말 고생 많았지? 노력한 만큼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거야. 네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이런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돕습니다. 외모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적하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 반가운 얼굴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의 마음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이 상처로 자랄지 따뜻한 위로로 피어날지는 우리의 말투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내가 던진 말이 어떤 파장을 남길지 헤아려야 한다. 말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래도록 상대방의 마음에 남습니다.
연말이라는 특별한 시간 속에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언급하거나 비교하기보다는 상대가 이룬 작은 성취와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를 건네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모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연말 모임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며 함께 웃는 자리입니다. 이번 연말에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발 술을 권하지 마세요. 영진 씨는 연말을 맞아 회사 동료들과의 송년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동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기분이 들떴죠. 모임 초반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들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오래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술잔이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 동료가 영진 씨에게 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영진 씨, 올해 고생 많았으니까 한잔 해야지. 오늘은 다 잊고 즐기자고. 영진 씨는 웃으며 사양했습니다. 아, 저는 오늘은 좀 자제하려고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하지만 동료는 계속 권했습니다. 아니, 무슨 미팅? 지금은 송년회잖아. 이럴 때 안 마시면 언제 마셔? 얼른 마셔. 마셔. 다른 동료들도 옆에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도 안 마시면 좀 서운하지 않아요? 분위기 깨지잖아. 우리 팀워크를 위해서라도 한 잔은 해야지. 결국 영진 씨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술자리가 부담스러울까? 술을 권하는 행위는 한 잔의 호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에게 강요로 느껴지는 순간 그 호의는 불편함으로 바뀌고 맙니다. 누군가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다음날 일정, 혹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기분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한 잔쯤 괜찮잖아라는 말은 이런 선택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비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마시면 분위기 깨진다는 말은 마치 상대가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암묵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듣는 사람은 점점 위축되고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술을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모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네 컨디션대로 즐겨. 술은 괜찮으니까. 음료 한잔 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자. 이런 말은 상대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고 모임의 진정한 목적이 술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말 모임의 진짜 의미는 잔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내년에도 함께하자는 따뜻한 다짐을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술을 강요받는 사람은 그 순간 자기 선택이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술자리가 강요로 바뀌는 순간 연말 모임의 따뜻한 의미는 사라지고 관계의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과 기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다들 마시니까 너도 마셔야지라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세대 간의 거리감만 키울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는 작은 듯 보이지만 가장 강한 덕목이다.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는 작은 배려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술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누는 대화와 마음의 온기입니다. 이번 연말에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제발 남 험담 좀 하지 마세요.
영준 씨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난 친구들, 맛있는 음식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자리. 연말이라 그런지 다들 더 반가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한 해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털어놓으며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인 민철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야, 지난번 모임에서 그 사람 봤지? 키 작고 좀 뚱뚱했던 사람 있잖아. 아니, 옷은 또 왜 그렇게 입었대? 완전 촌스럽지 않았냐? 다들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민철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거 알아? 걔 그때 자기 사업한다고 떠벌리더니 알고 보니 그냥 알바 뛰고 있더라. 아, 진짜 웃기지 않아? 순간 영준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철이 저렇게 다른 사람 험담을 서슴없이 하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지만 민철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험담은 듣는 사람에게 흥미를 줄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나를 어떻게 말할까? 험담은 대화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고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험담을 하는 사람의 이미지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게 됩니다. 연말 모임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험담이 등장하는 순간 모임의 따뜻한 의미는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험담이 대화의 주제로 떠오를 때 부드럽게 대화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민철 씨가 지난번 봤던 사람 진짜 별로였지? 라고 물었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참 열심히 사는 것 같더라. 요즘 사람 만나면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주던데? 이런 답변은 험담을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킵니다. 또는 대화를 칭찬과 격려로 바꿔보세요. 그 사람 말고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민철아. 너 이번에 프로젝트 성공했다며? 그 얘기나 해봐. 험담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지만 칭찬과 공감은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타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살피라. 남의 잘못을 말하는 순간 내 말이 남의 잘못보다 더 크게 드러난다.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말은 결국 그 말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험담은 상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험담 한마디로 모임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드는 대신 상대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함께 웃고 격려하세요. 이번 연말에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제발 대화를 독점하거나 끊지 마세요. 민정 씨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대학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던 기억이 떠올랐죠. 이날도 바쁜 시간을 쪼개 모인 친구들은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웃고 떠드는 이 순간이 민정 씨에게는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묘하게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대학 시절 이야기를 꺼냈는데 민정 씨가 이에 맞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나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웃긴 게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친구 수진 씨가 민정 씨의 말을 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 얘기는 별로 재미없잖아? 차라리 요즘 이슈된 드라마 얘기나 하자.
민정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지만 민정 씨는 방금 자신이 느낀 당혹감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도 수진 씨는 다른 친구들의 말을 자주 가로막았습니다. 그 얘긴 그만하고 내가 요즘 하는 프로젝트 얘기해 줄게. 진짜 대박이야. 친구들은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점점 대화는 한 사람의 독백처럼 흘러갔습니다. 모임이 끝날 즈음 민정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다 같이 이야기하려고 모인 자리인데 결국 수진이 혼자만 떠들었네.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입도 제대로 못 열었어. 이런 모임이면 뭐하러 오나 싶다. 앞으로 수진이 있으면 그냥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대화를 독점하거나 끊는 행동은 단순히 무례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듣는 사람에게 너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야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독점하거나 상대의 이야기를 끊는 순간 대화의 균형이 깨지고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연말 모임은 서로의 크고 작은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하고 위로받는 자리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는 모임은 결국 대화를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독백을 듣는 자리로 변질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모임 자체의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대화는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풍성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상대의 말을 끊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이야기 정말 흥미롭다.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들어볼래? 이런 방식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타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타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상대의 마음을 비추지 않고 내 말만 비추면 결국 혼자 외로워질 뿐이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끊거나 독점하는 순간 그 대화는 더 이상 서로를 연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벽을 쌓는 행위로 변하게 됩니다. 대화의 중심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며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이번 연말에는 여러분의 대화가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6번째, 제발 끝없이 과거 자랑하지 마세요. 영진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연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모인 자리였기에 다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죠. 모임 초반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오래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했죠. 그런데 대화가 한창 무르익을 때 친구 철수 씨가 대화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부담되더라? 팀원들 간 갈등도 조율해야 하고. 그러자 철수 씨가 말을 끊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어려워? 야, 내가 예전에 팀장할 때는 말이야. 팀원 숙명도 한 번에 다뤘다. 갈등 같은 건 내가 회의실에서 딱 해결했지. 그게 리더십 아니겠냐? 친구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분위기를 이어가 보려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요즘 프로젝트 하나 맡았는데 진짜 고객사 요구가 까다롭더라. 그래서 이번에 새로 그 순간 철수 씨가 말을 덮었습니다. 프로젝트. 야, 그건 별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해외 프로젝트 맡았을 땐 영어로 다 협상하고 계약 따냈다니까.
그것도 10억짜리였어. 그때 내 덕에 회사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다들 억지로 웃으며 진짜 대단하네라고 맞장구를 쳤지만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영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같이 이야기하려고 모였는데 왜 철수 혼자 자기 자랑만 하는 걸까? 친구들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되나? 이렇게까지 답답한 모임이라면 다음엔 그냥 안 오는 게 낫겠다. 결국 모임은 철수 씨의 과거 자랑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친구들은 대화를 더 이어가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진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거 자랑은 말하는 사람에게는 뿌듯한 기억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공감하기 어렵고 불편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 자신의 현재 이야기를 꺼낼 때 과거 자랑으로 대화를 덮어버리면 상대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왜 내 경험은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되지? 과거 자랑은 상대의 이야기를 묻어버릴 뿐만 아니라 대화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런 행동은 대화의 균형을 깨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과 피로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화는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구가 요즘 팀장 업무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어려워? 내가 예전에 팀장할 때는 더 힘들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우선시하는 대신 팀장 업무 진짜 힘들지.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땐 이런 방법을 써봤어. 너도 잘 해낼 거야. 라고 말하며 상대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구나. 요즘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같은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더 편하게 나누고 대화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이렇게 상대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연결해 나가는 태도는 대화를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은 나를 드러내지만 지나친 자랑은 결국 나를 감춘다. 과거의 성취를 공유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독점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로막으며 자신을 드러내려는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연말 모임은 과거의 자랑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대화는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연말에는 여러분의 대화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모임에서 나누는 한마디가 더 따뜻해지고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를 다독이고 축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세요. 새해에는 더 행복한 시간들이 행복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연말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공감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님들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